아스날이 우승으로 향하는 7부 능선쯤을 넘었고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서 한 걸음 멀어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아스날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로쪼라 테타 주인님 해봐. 결과는 아스날이 2대1로 승리하며 리그 우승에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왜 7부냐고요? 6부는 더 넘은 것 같고 8부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요.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아르테타는 로세니어를 상대로 승리하며 맨시티보다 한 경기 더한 상황에서 승점 5점 차를 유지, 첼시는 5위 자리를 리버풀에게 내주고 6위에 안착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나온 3골 모두 코너킥에서 나왔는데 솔직히 저만 그래요? 코너킥 이거 재미없습니다. 아니 조모며 쿠에바며 다 꺼지라고 하고 싶은 심정인데 아스날이 코너로 골을 넣었다는 게 재미없다는 것도 아니고 첼시가 코너로 골을 넣었다는 게 싫다는 것도 아닌 게 선수들은 문제가 없어요. 심판진이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이건 축구인데 코너킥에서만 레슬링이 되어버리는 게 너무 당연시 되어버리는 게 주앙 페드로는 코너킥 상황에서 살리바한테 묶인 채 라야한테 축방 맞았고요. 골 상황에서 아스날의 살리바와 마갈량은 애정행각을 방불케 하는 포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와 코치들이 이용하는 건데 과거 챔스 결승에서 나온 드록바의 헤딩슛 같은 감동이 사라진 세트피스입니다. 돌아와서 3골 모두 코너킥에서 나왔는데 전반 21분 살리바의 골이, 전반 46분에는 인카피에의 골이 터지면서 전반은 1대1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후반에는 팀버가 66분에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승점 3점을 아스날이 가져오게 되었네요. 어차피 코너킥 3골이라서 장면 설명은 생략하고 이번 경기의 차이는 단연 라야와 산체스였습니다. 후반 53분 페드로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아스날의 골문을 노립니다. 이번 경기 첼시가 코너킥 상황에서 지독하게도 니어만 노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라야도 몸이 왼쪽 니어에 쏠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골대 오른쪽으로 향하는 페드로의 헤더를 라야가 반응하면서 막아냅니다. 경이로울 정도의 반사신경이네요. 그리고 후반 66분 이번에는 아스날의 코너킥 상황에서 산체스는 팀버의 슈팅에 반응하지 못하고 실점합니다. 그 산체스 특유의 억울한 표정으로 VAR을 어필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골이야. 네가 못 막은 거야. 요즘 세트피스에서 이 정도면 안부 인사 같은 거야. 심지어 이 정도면 요즘 세트피스 치고 상당히 젠틀한데?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패스 연습이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야는 중요 순간에 선방을 보여줬고 산체스는 중요 순간에 울상을 보여주며 팀의 승패가 갈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산체스는 전반 16분 만에 2번의 치명적인 미스를 보여주며 골을 내줄 뻔했는데 이번 여름에는 더울 걱정은 싹 사라졌는 게 그냥 오늘 경기 돌려보면 됩니다. 산체스가 공 잡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한 게 이게 피서야. 산체스 호러쇼 보면 되는데 워터파크 왜 감? 귀신의 집은 왜 감? 그에 비해 라야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경기 종료 직전 가르나초의 얼리 크로스를 주앙 페드로가 건들지 못하면서 오히려 기가 막힌 궤적의 슈팅으로 변모했는데 역동작에 걸린 라야가 이걸 막아내며 팀의 승리를 지켜냅니다. 라야는 MON급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비록 산체스가 오늘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게 오늘의 패배를 온전히 다 뒤집었을 정도의 실망스러움이었느냐? 그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첼시와 아스날 같은 지역 더비에서 동포지션의 상대가 미쳐 날뛰는, 심지어 그게 키퍼라면 패배한 팀의 골리는 괜히 부족해 보이고 그러는 법이니까 그런 마음도 조금 드는 거고, 또 실제로 산체스가 큰 경기에서 상대 골리와 비교되어 보이는 모습이 종종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큰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첼시 입장에서는 욕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체스가 빌드업 시 아쉬웠던 부분은 따로 이야기해야 하는 게 산체스 패스 나락간 상태인 건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이번 경기 찰로바와 사르로 구성된 센터백 라인이 자체적으로 빌드업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산체스부터 시작하는 빌드업 또는 롱패스를 통해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센터백의 부족함을 산체스가 떠안은 것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정상 참작해줘야 하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아르테타와 로세니어는 오늘 경기로 테타와 주종관계 확실하게 했죠. 부임 이후 아스날과 3경기에서 모두 패배했고 부임 후 리그 첫 패배도 기록하는 로세니어입니다. 이번 경기 두 팀의 경기 준비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기는 세트피스에서 갈렸으니까요. 그런데 테타가 로쪼리를 이긴 차이가 있었죠. 용병술입니다. 로세니어의 장점이라고 입술이 닳도록 언급했던 그 용병술이요. 테타는 후반 56분 활약이 미비했던 트로사르를 빼고 마르티넬리를 투입합니다. 마르티넬리가 경기를 뒤집을 정도의 활약을 보였나요? 아니죠. 그러나 교체 후 66분에 팀버의 골이 나왔죠. 70분에는 말티가 첼시 네투의 퇴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첼시는 팀 컬러 확실하죠? 아무래도 유니폼을 빨간색으로 바꿔야 하나 싶은데 무슨 다 분조장만 모였나. 이번 시즌 퇴장 9번째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단 3팀만 이뤄낸 업적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10경기 남은 상황에서 신기록 도전 가능하겠죠? 믿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포파나에 이어서 이번 경기 네투도 정말 멍청한 퇴장이었는데 첫 번째 경고는 심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받았고 두 번째 경고는 마르티넬리 수비하는 과정에서 얼토당토하는 태클을 시도했고 심지어 태클은 실패하고 카드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퇴장. 그런데 물론 네투 멍청한 거 인정합니다. 머리 나쁜 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인정해줘야지. 그럼 로세니어는? 전반에 리스 제임스의 코너킥 이후 인카피에의 자책골로 전반을 1대1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첼시 경기력 처참하게 지루했단 말이죠. 그럼 후반에 변화를 줘야지. 네투가 퇴장당하는 70분까지 처음 준비한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스날은 결승골도 만들었고요. 오늘도 나오는데 방구석 전문가로서 파머랑 네투는 후반 시작하면서 바꿔야 한다고 왔는데 파머 오늘 템포 다 잡아먹었는데 템포 2터였죠. 네투는 가끔 나왔나? 안 보이는데? 싶을 정도의 활약이었으니까 가쪽이나 델랍 같은 공격 자원의 변화를 더 빨리 가져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로세니어는 이런 용병술에서도 테타에게 밀린 거죠.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골이 안 들어가긴 했지만 가쪽이 거의 마지막 공격에서 동점골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가쪽이 더 빨리 투입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난 벌리전에서도 교체 타이밍을 못 가져가면서 승점을 드랍했는데 이제 로세니어의 장점이 빠른 경기 대응이 맞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기였습니다. 여하튼 아스날과 첼시는 골키퍼, 감독의 능력 차이로 인해서 아스날이 승리하며 승점 3점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를 보면 아스날은 브라이튼, 에버튼, 본머스, 맨시티, 뉴캐슬, 풀럼, 웨스트햄, 벌리, 수정궁. 맨시티를 제외하면 무난히 승리할 수 있는 대진만 남아서 사실상 맨시티 경기가 이번 리그 결승전과 같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첼시는 빌라, 뉴캐슬, 에버튼, 맨시티, 맨유, 브라이튼, 노팅엄, 리버풀, 토트넘, 썬더랜드까지 어느 하나 쉽게 승점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 경기가 없네요. 답답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 주중 경기가 있는 주로 첼시는 빌라 원정을 아스날은 브라이튼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빌라 첼시 경기가 사실상 5위 싸움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중 경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